이번 시간에는 협력 수업의 기초와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 실습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협력 수업의 배경 및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 환경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2019년 행복한 출발을 위한 내실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개별 수준에 적합한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일반 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교사제를 활용한 협력 수업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교사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학생 개인별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진단 및 보정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력교사를 활용한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진행하는 수업을 협력 수업이라고 합니다. 협력 교사제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수업의 모형은 교수 관찰, 스테이션 교수, 평행 교수, 대안 교수, 팀 티칭, 교수 지원의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수 관찰 수업 모형에서는 담임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 수업을 실행하고 협력 교사는 이를 관찰합니다. 이때 협력 교사는 교사의 수업 또는 특정 학생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교수 관찰 모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중 관찰 평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션 교수에서 담임 교사와 협력 교사는 학습 내용을 나눠 교실 내에 2-3개 정도의 학습센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학생 소집단은 학습센터를 순회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스테이션 교수 모형에서 학생들은 여러 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행 교수에서 담임 교사와 협력 교사는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각 교사가 학생들을 반씩 맡아 같은 수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소그룹별 동일한 강의가 가능하고 담임 교사와 협력 교사는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대안 교수란 담임 교사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협력 교사는 일부 학생을 분리해서 따로 평가, 교정,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담임 교사와 협력 교사는 함께 소집단을 구성하고 목표 설정, 평가 등을 설계하고 이때 강의식 수업과 활동 위주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팀 티칭은 담임 교사와 협력 교사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활동을 동등하게 나누어 진행합니다. 전공이 다른 두 교사의 융합 수업 및 창의 수업이 가능하며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형태의 수업입니다. 교수 지원은 담임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하고 협력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수업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교실에서의 기초학력 보장에 적합합니다. 다만 두 교사의 역할이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력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입니다. 협력 수업에서 인력 배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하여 강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 협력교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협력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며 협력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문성을 갖춘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정규협력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담임교사와 정규협력교사의 역할을 분담하고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주 1회 이상 수업 협의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협력 수업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도의 교사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 전담교사가 협력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수를 적용하고 협력 수업을 적용하고 강화할 교과, 영역 및 차시를 선정해야 합니다. 협력 수업 적용을 위하여 사전 협의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반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2명의 동학년 교사가 본인의 학급 학생들을 합반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동학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력 수업 대상 및 과목을 선정하며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인력 배치 방법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협력교사 배치 방법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 학생 및 학급을 선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협력교사제를 위한 수업 모형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의 실제로 협력 수업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설계의 광의의 의미는 수업에 대한 설계 및 수업의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의미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수 자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즉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이는 건축을 위한 설계 도면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교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고 이것을 체계화된 도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수업의 설계를 위해 교수 설계 모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에디 모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 명세와 평가 도구 설계, 구조화, 교수 전략 수립, 교수 매체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자료 개발, 파일럿 테스트 및 수정, 그리고 제작이 진행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사용 및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 훈련에 따른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수업 모형 중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나누어 교실 내에 2-3개 정도의 학습센터를 만들어 학생 소집단이 이를 순회하면서 학습하는 유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스테이션 교수입니다. 또 다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 협력교사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활동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팀 티칭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에디 수업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초 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을 개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기초 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 설계를 위한 수업 요인을 분석합니다. 학습자 분석은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서는 학생의 정확한 기초 학력 출발선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도 담임교사와 학생의 성장 이력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교사의 관찰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한 진단 활동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정의적 특성에서는 학생의 정서 심리적인 상황을 진단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의 정서행동 환경검사, 학습 동기검사, 학교 생활 적응도 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 불안,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사회성, 대인관계, 정체성, 인정 욕구, 무기력 등의
정서 심리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행동적 특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관찰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학습 습관, 수업 참여도, 반항과 거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특성을 진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교사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가능한 협력교사 인력 형태를 선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협력교사 외부 강사 채용, 정규 협력교사 배치, 교과 전담 교사의 활용, 이웃반 담임교사의 협력 중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가능한 협력교사 인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협력교사 인력 형태에 따른 적합한 협력 수업 모형을 분석합니다. 이때 교사 수업 진행의 적합도 및 교사 선호도를 반영합니다. 다음, 수업 환경 분석입니다. 먼저 학급 내 총 학생 수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일수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교실의 유형이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활용 가능한 공간의 형태는 어떠한지 분석합니다. 과제 분석에서는 협력 수업의 과목을 선정하고 학년의 학생 특성 및 교육 과정을 고려한 수업 목표를 선정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 및 활동 주제 선정,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주제를 선정합니다.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 설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 분석하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합니다. 다음으로 과정 중심 수시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설계합니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협력 수업 모형을 선정하고 수업을 구조화합니다. 수업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고 각 수업 단계별 협력교사 활용 방안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 달성 및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 진행을 위한 수업 전략 및 매체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럼 교수 지원 협력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각 수업 단계별로 협력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기 유발과 학습 문제 확인 및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도입 단계에서 협력교사는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의 교과서 및 필기구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진행되는 전개 단계에서는 협력교사는 수업 중간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형성평가, 학습 정리, 과제 제시 및 차시 안내가 이루어지며 협력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형성평가 결과를 점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네, 정답은 학습자, 교사입니다. 또 다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선정 및 재구성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에디 모형의 단계는 설계 단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수업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합니다.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교과의 분수 단원을 교수 지원 협력 수업 모형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의 한 차시 수업 예시입니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는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곱셈 구구와 나눗셈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각 학생에 알맞은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수 지원 협력 수업 모형에서 담임교사는 수업 전반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협력교사는 수업 중간에 이산량을 분수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입니다. 협력수업 중점지도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수 단원은 2학년 곱셈 99와 3학년 1학기 나눗셈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단원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협력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선수학습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부진 요인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수업 시간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 및 학습 활동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협력교사는 아직 수학 교과서 쪽수를 펴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 문제는 전체에 대한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입니다. 활동 1은 부화에 성공한 달걀의 수 구하기, 활동 2는 병아리 수에 대한 분수만큼 구하기, 활동 3은 자연수에 대한 분수만큼 구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1, 부화에 성공한 달걀의 수 구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6의 2분의 1을 알아봅니다. 협력교사는 6의 2분의 1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담임교사가 설명한 순서로 안내를 해줍니다. 활동 2, 병아리의 수에 대한 분수만큼 구하기를 통해서 9의 3분의 1을 알아봅니다. 협력교사는 9의 3분의 1을 구하려면 9를 몇 묶음으로 묶으면 되겠는지를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학생이 3개씩 세 묶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활동 3, 자연수에 대한 분수만큼 구하기입니다. 협력교사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의 옆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해주고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수학 익힘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협력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진한 학생의 활동 결과를 점검한 후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학습 내용 정리, 과제 제시, 차시 예고가 이루어지면서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실행 단계는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전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 학생 맞춤형 설계에 맞춰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학습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는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협력 수업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발한 수업 모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수업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 평가, 수업 자료와 도구 매체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업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수업 목표 달성도, 수업 설계 시 고려한 실행 전략이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반성합니다. 수업 모형의 적절성, 교수 설계 모형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 및 성찰을 통하여 향후 수업 모형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업을 마친 후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사후 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선정 및 재구성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에디 모형의 단계는 설계 단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보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수업 과정,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